자,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오늘 김정은 시정연설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분석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후 박사님, 먼저 김정은이 미국이 오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빅딜을 고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제3차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대답은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그리고 최근 김영철, 리용호, 최선희 등에 대한 북한의 인사로 봤을 때 예. 미국이 평가했을 때는 북한의 입장, 전략과 전술이 하노이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그러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온 북한과 합의를 결렬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굳이 서둘러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그 북한이 그 인사를 해서 최선희가 들어오고 이렇게 대미라인을 그대로 유지한 것도 미국으로 봐서는 적절치 않다고 본 거군요. 그러니까 북한이 무언가 하노이 회담을 본인들의 전략과 전술의 실패라고 본다면 예. 그 인선에 있어서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 네. 오히려 이제 그 주역들이 이번에 승진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북한은 하노이에서의 본인들의 전략과 전술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그러한 전략과 전술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것은 이제 미국이 바라는 그러한 북한의 전략적 변화가 아닌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김정은은 연말까지는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보겠다. 연말까지 시한을 정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용단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반응이 없다. 그렇다면 뭐 도발하겠다는 겁니까? 그 후에? 아직까지 북한이 말한 뭐 새로운 길, 새로운 전략 그런 것과 더불어서 어떠한 방향을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 다만 기존과 같이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과 같은 도발을 할 가능성은 아직은 낮아 보이고 다만 이제 연말이라는 시간을 정한 것은 하노이 때의 접근과 같이 예. 미국의 정치 일정과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의사결정 방식을 아직까지는 좀 이용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도발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압력을 주는 의미로 협상을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아직 미국의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듣고서 어떤 전략과 전술로 미국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제 미국의 시간상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북한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미국의 입장 역시 하노이 이후에 변할 만한 상황적 요인이 없었습니다. 예. 그것은 다시 말해서 북한에게 비핵화의 최종적인 상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또 북한에 대한 제재의 효과성을 미국이 여전히 강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아직 바꿀 만한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김정은의 연설에 대해서도 여전히 미국은 대화에 열려 있다. 다만 북한의 입장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정도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변하지 않고 얘기를 할 것이다.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죠. 자, 미국에는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사를 하지 말고 당사자로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편에 서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편에 쓰게 될까요? 북한 편에 쓰게 될까요? 이 상황. 이 당사자라는 용어가 이제 우리가 중재자이자 당사자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제 헷갈릴 이유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연설에서는 당사자라는 말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보이라고 이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다시 말해서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제재를 어기고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같은 민족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북한이 말하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심정적으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예. 오늘 이제 북한이 내놓은 입장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더군다나 이제 북한이 원하는 당사자로서의 역할은 더더욱 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 상황입니까? 우리 정부는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한미 회담 이후에 우리 정부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북한을 또 어느 정도 설득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을 설득하려는 보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의 입장이 매우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중간지대에서의 어떤 설득 역할보다는 북한의 이익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적 행동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북한을 설득시킬 가능성 역시 매우 낮아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미국의 입장을 좀 변화시키려는 노력에도 이제 큰 성과가 없었고 또 그에 대해서 이제 북한 역시 본인들의 입장을 매우 강하게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과연 가능할지 그리고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상황 관리를 위한 노력 이외에 과연 어떤 북미 회담의 견인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매우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짧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이 상황에서 열릴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을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특사 아니면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부 의사를 보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의 뭐 장소는 물론이고 단기적으로는 그 실현이 지금 확률이 낮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엽 박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